삶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 내일을 여는 보이스 김유미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작지만 강한 중소기업들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차별화된 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을 지배하는 중소기업은 지역의 자산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내일을 여는 보이스, 오늘 이 시간은 조성은 원자력 분야 하이테크 기업 대표와 함께 강소기업에 취업하면 미래의 프로가 될 수 있다라는 주제로 강연 들어보겠습니다. 원자력 하이테크 기업을 경영하는 조성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최근에 제가 교수님과 취준생들을 많이 만나볼 수가 있었는데 그 취준생들의 의견이 한결같이 중소기업을 회피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에 출연을 해서 현실적인 중소기업의 사례를 많이 전달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실적으로 취준생들이 대기업이나 공기업을 선택한다는 것은 사실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더 깊이 들여다보면 취준생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여러 가지 중에서 더 디테일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 디테일한 내용은 대기업이나 공기업에서는 조직적인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발전에 엔지니어로서 발전을 해나가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이테크 중소기업에서는 이 취준생들에게 미래의 엔지니어로서 아주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경험하기로는 공대생들은 엔지니어로 가는 게 미래의 가장 올바른 길이고 미래에 성공할 수 있는 길이고 미래의 프로가 될 수 있는 길입니다. 최근에 이 프로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직에서 프로라는 단어를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욱 더 프로적인 그런 얘기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제 개인이 걸고 왔던 여러 가지 사례를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중견기업에서 근무를 하면서 기술과 여러 가지 경험을 쌓으면서 미래의 프로가 되고 싶어서 창업을 했습니다. 그 창업을 아이템을 선정하는 데서는 현실적인 보다 미래의 블루오션 아이템을 선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템을 검토하는 중에 원자력 분야와 조선 분야, 그다음 우주 항공 분야를 검토한 끝에 원자력 분야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이 원자력 분야는 하이테크 분야로서 아주 어려운 분야였습니다. 그래서 더 나름대로 우리가 더 원자력 분야를 연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냐 싶어서 한비도 원자력에 있는 발전소에 들어가서 많은 설비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글로벌적인 기술을 획득해야만이 모든 기업도 미래의 가치가 있는 기업을 만들 수 있고 종사하는 직원들도 프로가 될 수 있는 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00년도에 바로 연구소를 설립을 해서 어떻게 해서 이 원자력의 프로를 만들까 이렇게 고심을 많이 하는 가운데 우리 국가에서 주는 R&D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5억이라는 과학기술부에서 지원하는 R&D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는데 다행히도 저희들이 선정이 돼서 그 5기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하이테크가 되는 미래의 글로벌되는 인재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연구를 한 끝에 우리 자체적으로는 기술력과 능력이 부족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석학들과의 이 아이템을 같이 해서 우리 회사가 발전하고 우리 내부에 있는 엔지니어들이 프로가 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대전에 있는 킴이라든가 원자력 연구소라든가 이런 세계적인 글로벌 학자들과의 교류를 하면서 중소기업의 모든 직원들이 그 역량이 글로벌 될 수 있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이 아이템을 과학기술을 받는 아이템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R&D를 성공시켜서 사업화까지 성공을 시킨 다음에 거기서부터 자신감을 획득하고 우리는 원자력 분야에 많은 R&D를 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하고
그 R&D 분야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 R&D 분야 선정한 결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사용 후 연료 SW라는 설비를 국산화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더 나아가서 사용 후 이송 설비인 중수로의 핵연료 이송 설비를 저희들이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세계에서 이 핵연료 설비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캐나다의 한 곳에 불과했지만 저희들이 이 핵연료 이송 설비를 저희들을 국산화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을 겸비해서 이 기술을 개발한 끝에 우리가 사용 후 연료 이송 설비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도 하였습니다. 또 아울러 있어서 싱글 스터드 텐셔너라는 우리 국내 유일한 핵연료를 장입할 때 원자로 몸체와 원자로 헤드를 분리하는 그런 싱글 스터드 텐셔너인데 이것도 저희들이 국산화에 성공하였습니다. 물론 이 모든 국산화를 성공하는 데 있어서는 정부의 R&D 지원이 컸습니다. 정부의 R&D 지원을 받고 저희들이 자체적인 회사 부담을 해서 공동으로 이 개발을 성공할 수 있었고 이러한 성공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엔지니어들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에서 그 차이를 말씀드리자면 대기업에서는 화려한 조직력으로 모든 직원들을 조직력으로 이렇게 다스리지만 중소기업은 그 직원 하나하나가 글로벌적인 스탠다드의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교육을 시켜 나갑니다. 그 교육은 우리 기존에 거기에서 훌륭한 선배들의 이런 자문과 멘토 역할을 해서 기초적인 기술을 배우고 더 나아가서는 내부적인 교육 시스템이라든가 국제적인 교육 시스템을 위해서 글로벌적인 그러한 엔지니어를 탄생시킬 수 있었습니다. 최소한 대학을 졸업해서 10년이 되게 되면 국제적인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만큼의 엔지니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미래에 자기 자신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나가야 될 것인가를 준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공기업에서 취업을 하거나 사기업에 취업을 해서 일정한 자기 기술을 갖지 못했을 경우와 중소기업에 취업해서 자기의 완벽한 기술을 획득하고 미래의 자기 자신의 삶을 살아나갔을 때의 차이점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여러 가지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가 많다고 생각되는데 중소기업은 많은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그 중소기업 중에서도 자기 기술을 가지고 있고 자기 상품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대기업 못지않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중소기업에서 자기 자체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소기업에 있는 엔지니어들이 훌륭하기 때문에 그 기술을 확보할 수 있고 그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 직원들은 대기업 직원들의 못지않는 기업에서 대우를 받을 수 있고 연봉을 받을 수 있고 사회적인 이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오늘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임금 격차나 여러 가지 격차가 많다고 생각하지만 일반 중소기업에서는 그런 격차가 있다는 것은 확실히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중소기업은 대기업을 납품하는 회사라든가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는 중소기업이 대부분이지만 강소기업은 자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고 자체적인 브랜드 상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화되는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을 취준생들이 찾아서 갔을 경우에는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그런 모든 여건보다 더욱 중소기업의 여건이 훌륭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봉 차이는 많습니다. 복지 차이도 많지만 강소기업, 중소기업에서 강소기업과 대기업과 공기업의 대우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중소기업에서는 우리 강주 시내에서 근무할 수 있고 대기업이나 공기업은 우리 시내를 떠난 먼 곳에서 근무하고 타 지역에서 근무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시내에서 근무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워라밸 이런 사항도 중소기업에서 좋은 여건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 사회에 크게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 취준생들이 더욱 미래를 준비하는 자기 자신의 취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취준생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강주 전남권에도 원자력 분야는 마찬가지지만 금융 분야, 그다음에 자동차 분야, 그다음에 화학 분야 이런 좋은 분야의 강소기업이 아주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기업을 선택을 해서 취업을 하게 되면은 훨씬 대기업과 비교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의 미래적인 삶의 가치를 찾아갈 수 있는 것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중소기업, 강소 중소기업과 대기업에서는 실력의 차이도 없지만 대우의 차이도 없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꼭 취준생들이 그와 같은 미래를 준비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모든 대기업 직원이나 공기업 직원들은 40, 50대가 되게 되면 자기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과 기술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강소기업에서 근무했을 경우에는 자기 자신이 건강만 허락한다면 정년이 없는 회사에 근무할 수 있고 또한 중소기업이나 강소기업에서는 하나의 엔지니어를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삶의 자체를 보호해주는 그런 정책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중견기업에 취업을 해서 중견기업에서 기술을 익히고 또한 중견기업에서는 경험을 토대로 해서 제가 창업을 해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제가 창업을 할 때 프로가 되기 위해서 창업을 했는데 그 현재로서는 제 스스로가 프로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프로가 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제가 가지고 운영하는 회사가 기술력도 확보할 수 있고 글로벌적인 인재도 확보할 수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공대생들은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키울 수 있는 전문 분야에 취업을 해서 자기 자신이 프로가 될 수 있는 미래를 확보하고 또 프로가 되면 사회적으로 엄청난 대우를 받고 그 삶의 질이 좋다는 얘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강연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연 중에서도 이제 소개를 해주셨지만 현재 대표님께서 원자력 분야 하이테크 기업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만 뭐 자동차, 건설 분야가 아닌 원자력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어떤 계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90년대 보면 그때는 경제 성장을 활발히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어떤 아이템도 다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래적으로 봤을 때 블루오션이 어떤 것이냐 봤을 때 그 블루오션이 원자력 분야라고 생각해서 제가 원자력 분야를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미래를 보는 어떤 발전 가능성을 이제 보신 건데 우리 지역에는 또 영광 원자력 발전소도 있기도 하고 지역민으로서 이 원자력에 대한 관심도 가져야 할 필요성도 느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최근에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 또 방위 산업과 함께 수출 비중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원자력 산업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지 또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원전 건설을 계속해온 세계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런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원자력을 했기 때문에 아랍에미리트의 수주도 할 수 있었고. 우리나라처럼 기술을 현재 갖고 있는 나라가 많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에 미국이나 프랑스가 원자력을 중간에 건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공백 기간의 기술력들이 많이 다운됐고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그 원자력을 했기 때문에 그 기술력이 현재 세계 1위라는 그 얘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계 1위. 네. 뭐 듣기 좋습니다. 네. 무조건 1위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다는 건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원자력이라는 분야 자체가 워낙 전문적이기도 하고 네. 또 일반 우리 지역민들의 입장에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지금 대표님 운영하고 있는 이런 기업에서 그러면 원자력의 어떤 기술 분야의 산업들을 또 담당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조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하는 일들은 원자력에서 한 50가지의 이렇게 아이템이 있습니다. 부품은 수만 개가 있고요. 그 50가지 아이템 중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한 5개 아이템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국내 중소기업에서는 가장 큰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저희가 아랍에미리트나 신고리 오류 건설 때도 저희들이 비중이 가장 큰 회사였습니다. 네, 중소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원자력의 어떤 핵심 부분을 또 담당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 분야에서는 정말 자신 있게 이제 세계 1위네요. 네,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이지만. 네, 그렇습니다. 하이테크 분야다 보니까 고용이나 또 직원들 뭐 이런 관리라든지 이런 분야에서도 좀 자부심도 느낄 필요도 있을 것 같고, 난 중소기업의 직원으로서가 아니라 뭐 세계 이제 원자력 분야의 기술에 있어서만큼은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직원들의 어떤 마인드 그런 걸 위해서 어떤 교육도 필요하실 것 같기도 하고요. 혹시 중소기업에서 인재 양성 분야에서 어떤 부분을 핵심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 말씀 이 해주시죠. 중소기업에서는 네. 연구실이 얼마나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느냐에 따라서 직원들이 얼마나 하이테크고 글로벌적인 인재가 되느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연구소에서 가장 세계적으로 하이테크 있는 그런 연구 개발을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서로 간에 선배들이 전수하는 기술이 가장 우선시되고 네. 그 다음에는 사내 교육 프로그램이나 사회 글로벌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일반 회사들과는 다른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은 엔지니어 전문 분야에 일하는 직원들은 세계에 자기 자신이 탑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고 또한 대기업의 직원들 비교해서 자부심이 뒤지지 않습니다. 실제로도 실제 그렇습니다. 모두. 네. 네. 오늘 강연 주제가 이제 사실은 이 중소기업에 있는 인재들이지만 미래 프로가 될 수 있다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런 자부심을 느끼고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또 지역의 인재들도 많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어떻습니까? 하나의 인재를 키워내려면 네. 최소한 한 10년 정도 자기 스스로가 투자를 해야 됩니다. 네. 아마 요새 의사들의 이렇게 상황을 보면 의사들도 많은 시간, 수련 기간, 어떤 전공에 이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네. 엔지니어들도 한 10년간만 투자를 하게 되면 세계적인 기술자가 됩니다. 네. 그랬을 때 어떤 프로다운 자기 명칭을 가질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강소기업의 좋은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회사에 취업을 해서 자기 미래적으로 프로가 되라는 그런 얘기를 꼭 지금 하고 싶습니다. 네, 처음부터 뭐 프로고 처음부터 전문가고 뭐 처음부터 좋은 대학을 나와서 잘하는 사람보다는 10년이라는 네. 긴 시간 동안 이제 이 일에 계속 몰두하다 보면 어느새 프로가 될 수 있다라는 어떤 희망적인 얘기를 또 해주셨어요. 지역의 인재들에게는 시작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네. 저희들이 이제 국제적으로 수출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국내 대기업과 같이 공동 연구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글로벌적인 세계 엔지니어들 수준과 그다음에 국내 대기업 엔지니어 수준과 저희 회사 직원들의 수준을 이렇게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때 우리가 더 우위라는 생각도 갖고 있고 그렇군요. 애국 엔지니어에 비해서 우위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네. 직원들과 함께 한 그 시간이 아마 그런 자부심을 또 느끼게 해준 것 같은데요. 네. 취업생들, 저도 이제 뭐 학생들을 만납니다만 거의 대부분 대기업 취업을 꿈꾸거나 처음부터 뭐 서울로 가려고 하거나 그런 학생들을 이제 만나기도 합니다. 대기업과 공기업 그리고 중소기업 뭐 아무래도 연봉이라든지 처우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지금의 젊은이들에게 혹시 그런 부분에서 혹시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사회가 네. 어떤 여론이나 인식이 좀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사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이 열악한 환경인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환경 자체는 근무 여건 자체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강소기업에 있어서는 대기업의 연봉 차이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또한 대기업에서는 조직적인 생활을 하기 때문에 스탠다드 조직적인 생활을 하고 스페셜한 자기 스스로 어떤 기술을 갖는 기회가 부족하지만 중소기업에서는 그런 기회를 많이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디테일하게 따져보면 대기업과 공기업을 가겠다는 생각이 잘못이라는 얘기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경험을 봐서 제가 한 시대를 살아온 제가 봤을 때 사실입니다. 저보다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취업했던 그런 친구들에 비해서 제가 지금은 우위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경험에서 우러나온 조언인데요. 작지만 강한 중소기업이라는 말이 더 와닿습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이제 광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중소기업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적습니다. 우리 그 중소벤처기업에서 1년에 한 번씩 글로벌 강소기업을 선정하는데 강주에서 한 5곳, 전남에서 이렇게 한 5곳 정도가 선정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글로벌적인 선정이 되는 업체에서는 정부에서 보는 모든 분야에 합격증을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취준생들이 염려할 만한 그런 회사들이 전혀 아니다. 대기업보다도 오히려 안정된 그런 회사라는 것을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해주는 건데 다른 지역에 봐서는 다른 지역에서는 한 20, 30개 이렇게 합니다만 광주 전남 쪽에서 5개라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 그러네요. 앞으로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보고요. 얼마 전에 보니까 미국 경제 전문 잡지에서 선정한 글로벌 기업 그 500개를 살펴봤더니 60년 그 전과 좀 비교를 해봤더니 12%, 즉 61개만 살아남았다라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중소기업이 이제 계속 살아남고 지속하기가 어렵다라는 어떤 현실을 또 반증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평균 수명 한 15년 정도라고 나와 있던데 특히나 중소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선 그만큼 어려움도 많고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이것도 제가 좀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중소기업의 그 중소기업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99%가 중소기업이니까 이 중소기업도 분류를 좀 해야 됩니다. 분류, 뭐 소기업, 중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그다음에 중소기업 중에서도 강소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이렇게 선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반 중소기업 수명은 짧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중소기업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명이 짧을 수밖에 없는데 글로벌 강소기업들은 현재 대부분 저도 32년째 해오고 있고 정부에서 아까 그 선정한 강소기업들은 다 30년이 된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대기업 못지않는 안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취준생들이 걱정하지 말고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취업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차별화된 경쟁력만 있다면 그게 중소기업이든 뭐 소기업이든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이 기업을 운영은 할 수 있다라는 어떤 말씀. 오늘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또 끝으로 뭐 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있다면 오늘 시청자들 분들 또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께 마무리 말씀을 한 말씀 해주시죠. 취업은 자기 삶입니다. 자기 삶. 자기 삶인데 자기 삶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너무 디테일한 검토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취업에 있어서 사회적인 여론, 또 공기업이란 대기업에선 이 사회적인 어떤 그런 생각만 가지고 선택을 한다면 자기 삶이 훌륭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자기 삶을 훌륭하기 위해서 좀 디테일한 검토를 좀 해서 엔지니어들은 공대생들은 엔지니어가 돼서 또 그 엔지니어라는 단어보다 프로의 엔지니어가 돼서 미래의 삶을 꼭 준비해서 미래의 삶이 빛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업을 운영하고 계시지만 기업에 국한하지 않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정말 오늘 필요한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기술 덕분에 기업 생태계가 빠르게 달라지고 있는데요. 광주 전남 지역에 작지만 강한 중소기업들이 많아져서 지역의 미래 발전을 견인하는 힘 있는 동력이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내일을 여는 보이스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